그쵸? 시간도 오래 수치가 걸리고. 커지면 신경치료가 되니까 신경치료하고 네. 크라운 씌우고 비용이 진짜 10배 이상 들어요. 그렇죠. 충치 치료하는 네. 것보다. 그리고 아픈 것도 무지하게 많고 치과도 한 번 그거 안 가다가 여러 번 가서 계속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 만들고 그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기적으로 조금 가주시는 게 여러 면에서 환자분들한테도 이익이 돼요. 그리고 치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임플랜 좋지만 자기 자연 치아가 좋잖아요. 자기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근데 유일한 방법은 진짜 정기적으로 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리 조금 치료를 하고 관리하시는 게 네. 뭐랄까 비용도 비싼 치과지만 그래도 조금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충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나요? 그러면은 치과의사들이 문을 닫아야죠. 절대 그렇지 근데 않죠. 예, 이게 그러니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어딘가에 네. 이렇게 맞아갖고 뭐 이렇게 조금 멍이 든다든지 이런 건 자연적으로 클리어가 되는데 네. 치아에 생긴 충치는 어디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충치가 어디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치아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딱딱한 네. 에나멜이라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덴틴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네. 에나멜 레이어에 조금 충치가 생긴 것들은 에나멜 레이어를 못 뚫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커지죠. 그래서 에나멜하고 덴틴 사이를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확 퍼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이 각자 시간차는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충치 났던 게 1년, 2년 있어도 그 사이즈가 별로 안 커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면은 3개월, 6개월만 해도 무지하게 커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 안 없어지니까 미리 오셔갖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 원장님이 저한테도 또 신신당부에서 말씀드려 주신 게 아이들 젖병. 예, 그런 거. 네, 요새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 요새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네. 굉장히 그런 거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 서치도 하시고 어웨어니스가 조금 올라가셔갖고 그런 경우 드물긴 한데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애들을 재울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살에서 2살 정도 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가 있는 아이들이죠. 네. 이가 나온 아이들을 그 젖병 우유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담은 병을 물려갖고 재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잘 자니까 뭐 빨면서 자면은 애들도 좀 만족감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물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액체 때문에 그 우유나 뭐 주스나 전부 다 산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산성 때문에 애들 치아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치과로 오게 되면은 치아가 예를 들어서 뭐 앞니 4개, 위에 4개, 밑에 4개, 8개 나와있다 아니면은 뭐 6개씩 나와있다 그러면은 그 나와있는 치아들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애들은 그 치료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하고 전체 다 발치를 하거나 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치료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부모님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절대 그리고 입을 나중에 이제 물론 1살 때까지는 뭐 당연히 어머니 모유수유나 뭐 그걸로 해갖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도 없으니까. 근데 1살 지나서 이제 치아들이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고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꼭 그 물 같은 걸로 한 번씩 헹궈 주시는 것도 괜찮고 거즈에다가 적셔갖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네. 치아들 그런 걸 해주시면은 프리벤션이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또 노인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치아 건강은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저희 제 환자분들도 네. 제가 조금 임플랜 쪽으로 많이 해갖고 네. 조금 50살 이상, 60살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세요. 네. 요새는 부모님들이 뭐 진짜 치과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틀려져갖고 옛날에는 치과 진짜 안 갔죠. 그냥 진짜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할 때만 갔는데 그래도 많이들 정기 점검 오시고 자식분들이 또 많이 레코멘드 해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고집이 있으시죠. 자기 그 환자분들 본인들이 경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지식 같은 게 많으시니까
잘 말을 안 들으세요. 반의사시죠? 반의사예요? 예, 예. 그냥 자가치료 많이 하시고, 그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오셔갖고, 잘 조금, 그 자식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푸시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꼭 하셔야 된다, 그러고 억지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사실 이게 치과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분들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모시고 오는데 부모님들은 자식분들한테 또 조금 미안하신 거예요. 자식분들이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부모님들은 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안 그렇지.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적절히 네. 좀 타협점을 찾아야죠. 말씀해주신 과정에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려보고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우리 보통 일반적인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거 한국 가서 치료하는 게 나아. 미국 너무 비싸잖아. 한국이 싸고 좋아. 뭐 이런 말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심지어 네. 원장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냥 여쭤볼게요. 뭐가 다를까요? 글쎄요, 저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한국 가서 하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 뭐냐면은 한국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치과 비용을 한국하고 여기를 한국이 훨씬 싸요. 그거는 뭐 체인지할 수 없는 당연한 팩트인데 네. 그 싼 이유, 요새는 그래도 그 갭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한국은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재료비 뭐 이런 것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한국이 훨씬 비용이 저렴한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기 시민권자분들 말고 이렇게 영주권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보험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한국에서 보험이 되시면은 굉장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 이렇게 가실 일이 있고 몇 개월씩 머무실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필요하신 치료는 다 받고 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관리하고. 근데 어떤 치료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하신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다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치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치료도 그렇고 임플란트 한국에서 받고 오신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셔갖고 그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보면은 네. 그 뭐라 그럴까 관리가- 한국에서 그 임플란트를 다 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임플란트는 나중에 이렇게 메인테너스를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크라운을 뭐 다시 빼서 클린을 한다든지 뭐 조인다든지 뭐 이런 관리를 할 때 조금 그 브랜드 한국에서 쓰는 거랑 미국에서 쓰는 거랑 틀리니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팔로우업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가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 치료들 같은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치료를 하는데 한국을 3-4번을 가야 된다면은 그 비용 그 세이브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원래 가셔야 되시는 분들이라거나 한국에 뭐 그런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더 낫죠. 그리고 가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에서 받으시는 것도 좋고. 그래도 오시는 분마다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그 장점과 단점을 네, 말씀해 그럼요. 주시니까 예. 좀 편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작정 한국이 다 좋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여기가 좋고 한국이 좋고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네. 뭐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그런 거는 있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플란트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신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 임플란트이 없을 때 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서 프랙티스 하신 분들 제가 한국에 한번 방문해갖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를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어서 발치를 하고선 그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그렇게 경우에도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데 간다고. 물론 그게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율이 조금 높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확 원스톱에 다 빨리 해주는 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기술은 같은데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적인 면은 같은데 그 시간만 줄인다는 걸 하니까 조금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요새 근데 그 임플란트 추세가요. 이렇게
얼마나 임플란이 뼈에 많이 빨리 붙고 네. 그러니까 그걸 빠르게 스피드업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97,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뼈에 잘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근데 이게 한 달을 세이브했을 때 네.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it's not worth it.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리스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줄이는 걸로.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괜히 또. 한 달만 줄려다 1년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게 제가 있으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저랑 한번 말씀하실 때 그 이를 사용하다가 뭐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오래되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거는 네. 이렇게 센시티비티 약간 이렇게 시려운 거 있죠.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뭐 음식물 같은 걸 씹을 때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네. 약간 아픈 거죠. 근데 예.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를 가는 문제, 꽉 음. 무는 문제랑 조금 연관이 있지만 네. 치아에 미세하게 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좀 질긴 음식이나 이렇게 추위한 음식 같은 걸 씹으실 때 음. 이렇게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감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치아에 이제 살짝 금이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는 딴 건 아니고 네. 그게 약간 육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프레셔를 받을 때 음. 이게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그 신경에 영향을 줘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1단계는 전체적으로 크라운을 한번 씌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네.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발치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점점 악화되면 발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또.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또 여러분한테 혹시 오늘 원장님 모시니까 시원스럽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요리조리 또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했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치과 치료가 덜 아파진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뭐 마취제나 뭐 그런 것도 그 좀 덜 쓰고 그랬으니까 네. 통증이 많이 줄었죠. 그래도 뭐 심한 수술 같은 거 하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나 그런 것들은 마치 주사 맞는 거 정도의 통증만 견디실 수 있으면은 요새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끊는 이유는 치아 건강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워싱턴 미래 설계 한국인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이 시간에 워싱턴에서 자기 분야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워싱턴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을 인터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내준 만큼 청취자분들은 또 다른 거 우리 뭐 먹고 살고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 건강 일단은 자주 들려서 웃는 얼굴로 잘 다니시고요. 그러고 일하시면은 더 좋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하고 이게 날씨 좋은 날 여기 오셔서 저랑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또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